네,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각 업종별로 또 유명 애널리스트 모시고 그 업종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출연하신 조일기 대표님께서 엄경화 연구위원님 나오신다니까 조선의 국모가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선 업종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시다라는 별명을 여의도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조선 업종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조선 해운업계가 인력 충원에 나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오랜 불황을 끝낸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선 업계 그리고 수주의 목표액을 올해 목표액만 하더라도 45% 이미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만족스러운 수준인 건가요? 일단 작년에 수주를 사실 워낙 많이 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수주를 많이 한 그 물량이 이제 쌓이면서 올해 작년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업 자체가 워낙 장기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작년이 건조량이 상당히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줄면서 전반적으로 그 해당 인력들도 좀 줄었었는데 이제 다시 인력이 늘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요즘에 이제 충원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수주 목표치 자체는 일단 작년에 연간으로 수주한 양보다는 적지만 작년 초에 세웠던 목표치보다는 높은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1년 매출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잔고가 줄지 않으니까 올해 건조량이 늘어나고 내년에도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그 수주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익성을 개선시킬 정도,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할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또 후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철강업계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또 조선 업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주를 받은 이후에도 이거를 성과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수주를 받은 이후에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후판 가격을 이제 앞으로 어떤 가격으로 투입이 될지 예상을 해서 그 재료 가격이 투입이 돼도 수익성이 남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형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작년 연초 대비 연말까지 전체 신조선가 지수만 해도 20% 이상 상승을 했고요. 개별 선종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연초 대비 연말까지 50% 정도 선가가 상승한 선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파는 제품의 가격이 그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거니까 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걸 충분히 반영한 정도의 이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수주하는 것들도 가격이 내려간다기보단 이제 이전보다 뭐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 가격이 인상되는 그 추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품 가격에 정가가 되어도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조선업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모은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LNG선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것이 뭐 고부가 가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수주 이후에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1분기 실적은 괜찮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작년에 뭐 이런 예전에 받았던 저가의 선박을 만드느라고 드는 뭐 손실 그리고 재료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한 손실을 작년 한 2분기 실적 정도에 모든 조선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좀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도 또 재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마지막 빅베스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는 당연히 올해 4분기보다 만드는 배들의 값은 조금 싸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추이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배를 만드니까 고정비가 좀 커버가 되는 추이라서 아마 올해는 점진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이 발표날 때마다 아마 손실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뭐 좀 빠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에 영업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내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해운주도 커버를 하고 계신데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고유가의 부담도 해운주에는 부담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운송업체들 내에서 보면 해운사보다는 항공사가 훨씬 유류를 많이 씁니다. 전체 매출 원가 중에서 과거에 이제 처음으로 유가가 100불을 갔을 때 저희가 산정을 해봤을
해봤던 바로는 최대로 많이 쓰는 업체가 전체 원가 중에 한 38% 정도 유류를 쓰고, 근데 그런 똑같은 백불 시대를 처음 갔을 때 그 해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써봤자 한 20%대 후반 정도 사용을 하고요. 유가가 낮을 때는 10%대 후반, 요즘엔 아마 20%대 중반 정도 사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특히나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 시장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임에 전가시켜 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요즘 해상 운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배가 쇼티지가 훨씬 더 심하게 네. 나 있는 상황이라 운임에 전가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고유가는 그닥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또 9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일단 절대적으로 운임이 하락하면 예.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건 맞는 부분이지만 작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거의 계속 그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4분기나 뭐 지금 1분기 정도 실적은 해운사들이 영업 마진이 막 60%씩 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하네요. 이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건 예. 이제 병목 현상이 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할증료가 빠지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아마 절대적으로는 4분기 대비 1분기가 운임이 만약에 평균치가 낮아져 버려 있으면 네. 매출이 줄 수 있겠지만 지금 하락 그 속도가 좀 늦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이 4분기보다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페노션의 리포트에서 이 운임과 관련해서 채선 현상이 다시 생겨서 운임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쓰셨던데 채선 현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병목 현상을 채선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예. 것이고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영향을 받는 화물이 보통 이런 벌크 화물이 많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밀을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는 국가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못 구하니까 다른 데 가서 예. 와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평상시에 다니던 루트에 다니지 않고 배들이 이제 한 번은 옮겨가야 되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화물의 출처가 한정적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몰려가게 되면 또 채선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겠네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운임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예. 당연히 똑같은 비용을 들이는데 더 많은 운임 수입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어떨까요? 1분기 실적은 이제 운임이 지금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4분기보다 오히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선사들이 아무래도 벌크 선사보다 더 높은 스피드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유류를 많이 쓰긴 하는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비용 증가 요인보단 운임 평균이 더 높았던 게 더 영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해운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상당히 주가 측면에서 선전을 했던 네. 두 가지 또 섹터였잖아요.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더 이상은 또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좀 늦춰지는 건가요? 실적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예. 부분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정말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저희가 피크아웃으로 본다면,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해운사가 평소에 그 누릴 수 없는 정도의 마진으로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설사 준다고 하더라도 작년 연간 대비 올해 연간 실적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임이 채선 현상이 풀렸는데 만약에 화물이 별로 없다. 네. 정말로 잘 돌아다니게 되고 났더니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고 화물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되면 운임은 아주 크게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피크아웃 우려를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화물이 상당히 이렇게 모자랄 정도의 그런 시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 해운주 내에서 유망 종목 선정을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해운 쪽 같은 경우는 뭐 앞에도 말씀드린 페노션을 더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이유는 운임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데 벌크선 쪽 같은 경우는 공급 증가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발주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3년간은 배가 별로 들어올 일이 없을 거라서 이제 수급 불균형에 의한 구조적인 운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방향성으로 이제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와 실적 두 가지의 그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이 섹터에 대해서 포지션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싼 업체를 사는 게 많이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사업회사로는 대우조선해양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필수 기자재 업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HSD 엔진 저희 좋게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중간 지주 업체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 가치 상승을 반영을 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까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선 해운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영증권의 엄경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